3번 질문. 자, 3번 보시면요. 그림은 레일 제작에 사용된 금속 100m당 온도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선팽창을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속을 사용해서 철도 레일을 설치하려고 할 때 15도일 때 25m인 금속을 사용할 거고요. 그랬을 때 휘어지지 않게 하려면 가장 적합한 간격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15도지만 우리나라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우와! 왜? 이거요? 아니 거기에 아니 왜 파워인데 왜 이렇게 안 시원해요? 너무 차가운 데 있다 와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가? 나 마지막에 완전 아니 시원해 끼워. 맞아 주제 아니 뭐 계산을 해? 계산 어떻게 하려면 진짜 모르겠네. 아니 이거 이렇게 네가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아니 그거 생각했으면 맞아. 소리가 우리 일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찍어서. 이거 문제 있었는데 이거 숙제 나 6번, 10번 제일 문제였어. 6번, 10번. 10번 그냥 7번 모르겠는데. 나 실만 있는 이거 분내 쉬운 거. 하나 틀렸으면 나 저번 우리는 이걸 열어도 밖에 넣거나 그렇네. 나 근데 계산 한번 했는데 좀. 자,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얘는 15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온도는 몇 도 올라갑니까? 몇 도 올라가요? 25도까지 올라갈 거니까 옆에 있는 그래프를 25도일 때 팽창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온도가 25도 올라갈 때 늘어난 길이가 얼마니? 얼마로 봐야 돼? 3cm로 봐야 되는데 이건 조건이 있어. 길이가 얼마일 때? 100m일 때 그래. 근데 우리는 지금 길이가 100m가 아니고 얼마야? 25m니까 원래 길이가 4분의 1로 줄어들으니까 늘어난 길이도 4분의 1로 줄어. 그래서 실제로 늘어나는 건 4분의 3이라는 0.75cm가 늘어날 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양쪽에 두 개 있죠? 그러면 합쳐서 얼마 나와야 돼요? 1.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꼬맹아 봐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도 0.75 늘어나고 얘도 0.75 늘어나니까 1.5 간격을 띄울까? 라고 하면 늘어날 때 꼬맹아 아이가 한 방향으로 늘어나지 않아. 양방향으로 늘어난 길이가 합한 게 0.75. 그러면 한 방향으로 늘어난 건 그거의 절반밖에 안 늘어나. 그러니까 둘을 합해서 이 간격을 띄워야 되는 건 얼마니? 0.75를 띄우면 되지. 이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그거 보시면 돼. 자, 4번 질문 필요한 사람. 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4개의 전선을 놓는 거죠. 그 중에서 선생님은 편의상 여기를 가, 나, 다, 라 이렇게 표현할 건데요. 가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I만큼 흐르고요. 나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I만큼. 다는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3I만큼. 라는요. 나오는 방향으로 I만큼의 전류가 흐를 때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어때?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떨어져 있는 거리가 D니까 되겠어? 요건 얼마일까? 요거 2분의 루트. 네, 루트 2분의 D 맞습니까? 요 정도의 거리를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거리를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 나, 가, 라에서 원형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요. 가는요. 여러분들 자기장 방향 보는 방법은 떨어져 있는 도선과 수직한 방향 이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됐어? 네. 그 중에서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감아 보시면 여기서는 가가 만든 자기장이 이쪽입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됐어? 나도 떨어져 있는 수직한 방향에서 이 방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나는 이쪽,
그 다음에 다른요.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네요. 라는요.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쪽이 라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각각은 떨어져 있는 거리는 똑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달을 뺀 나머지는 전류의 세기도 똑같으니까 얘네들의 세기는 모두 다 B, B, B 이렇게 본다면 얘 세기만 얼마야? 3B인 거죠. 간단하게 보면. 맞아? 그러면 이 둘은 방향이 같으니까 더하시면 이 방향으로 2B의 세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얘하고 얘는 방향이 반대니까 빼셔야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2B의 세기야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합성을 하시면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 이 방향으로 2루트 2B만큼의 자기장의 세기가 만들어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놓은 B가 얼마를 얘기하는 걸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B라고 하는 선생님이 놓은 이 B의 세기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루트 2분의 D에서 우리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R인 거 알죠? R이 이거예요. 분의 KI죠.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D분의 루트 2KI의 세기를 우리가 비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떤 세기를 비로 놓으래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일 때? B일 때죠.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B라고 하는 건 사실은 D분의 KI를 D로 놓으라 그랬으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루트 2B의 크기죠. 만약 이걸 B라고 놓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루트 2B야. 맞아? 그러면 합성된 자기장은요. 요거요. 네, 이 루트 2에다가 실제 세기 루트 2B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4B가 돼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놓친 곳이 어딘지를 보셔야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수는 가장 긴장한 순간에 또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을 실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네. 5번은 우리가 아까 했던 특강 시간에 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특강 시간에는 아래로 떨어지게 했는데 얘는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당겨. 그래도 똑같아. 이렇게 도선이 움직일 때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일 때 자기장이 변해. 그러면 자기장이 변하는 거 싫어서 뭐가 생긴다고? 유도 전압. 얼마만큼 생긴다고? 네, 도, 라, 보 만큼 생긴다고. 그치? 당길 때는 속력이 들어가 있는 공식을 찾아야죠. 브라보만큼 생겨요. 이걸 저항으로 나누면 전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딱 하나지. 뭐야?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 만들려고? 힘 만들려고. 그래서 그 힘은 힘센 비라저씨니까 여기 I 자리에 I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때 생기는 힘의 세기는 R분의 P 제곱 L제곱 V라서 속력을 2배로 하면 힘은 2배만큼 세죠. 뭐 이런 얘기 하겠다는 거잖아. 되겠어? 이런 과정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전류가 흐를 텐데 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장에 있는 도선에다가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선을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줄겠지. 주는 거 싫어서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슨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 시계 방향으로 요래 전류가 흘러야 되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로런지 힘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흐를 거고요. 전류가 흐르는 고리가 받는 힘은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 아니고 무조건 반대 방향이어야 되고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2배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움직이는 속도를 2배로 하면 전류의 세기 2배만큼 생겨요. 이런 얘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속력을 2배로 할게요. 그러면 힘은요. 힘도
2배예요. 그래서 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속력을 2배로 하면 이때 발생하는 밑줄 쳐요. 열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의 원래 이름은 열 에너지입니다. 맞아?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의 열 에너지가 생겼니? 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감소했니? 이거 묻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땡길 때 이때 감소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냐면 네,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발생한 전기 에너지 뭘로 봐라? 전력 계산하라는 얘기다. 이 얘기거든요. 전력은 꼬맹아 VI 또는 불러 R분의 V 제곱. I 제곱 R 또는 R분의 V 제곱이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V도 알고 I도 알아요.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게 V, 요게 I. 알겠습니까? 요거잖아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니까 저는 I 제곱 R에 집어넣으면 I 제곱 R 그래서 이게 약분돼요.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력이라서 전력은 이렇게 생길 건데 이때 속력을 2배로 하면 발생하는 열 에너지 몇 배가 되겠습니까? 4배가 되겠죠? 라는 얘기네요.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어. 6번 질문. 무슨 질문? 7번 질문. 7번 보시면요. 자, 어떤 니크롬선의 220V에 돼서 연결을 했더니 몇 초라고 하는 건 1초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20V에다가 연결을 하면 1초마다 200줄의 열이 발생한대요. 그죠? 네. 220V에 연결을 하면 200줄의 열이 발생하는데 1초당. 그래서 그러면 1초당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1초당 감소한 전기 에너지. 뭐라고요? 전력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전력이 얼마란 얘기야? 200W라는 얘기입니다.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 전력. 맞습니까? 그러면 요 꼬라지는 우리가 많이 봤죠. 되겠니? 220V, 200W 이거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력이라는 건 VI니까 얘가 200이고 얘가 220이니까 전류는 얼마여야 되니? 220분의 얼마여야 되니? 200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요만큼이에요 라고 하는 거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물체의 저항은 얼마냐면 저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류분의 전압이고 전류분의 전압하시면 얼마입니까? 응? 얼마입니까? 얼마야? 전류 이거 전압 이거 네.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200분의 220의 제곱이. 아, 그렇구나. 이만큼의 저항이야. 맞아? 뭐 틀린 거 있어? 아니, 저 제곱으로 네. 풀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얘가 하겠다는 대로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꼬맹이들하고 할 때요. 이거 220V를 220V로 보지 말고 그냥 200V로 보자. 110V는 100V로 보고 하자. 어차피 몇 배인지만 볼 거니까 그게 너네들도 편하죠. 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센스 있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압을 200으로 보면 전류가 얼마였네? 1A 10% 하잖아. 그래서 전류가 1A면 저항은 얼마? 2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서 이렇게 놓고 풉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니크롬선을 100V에 연결하면 이랬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전력을 얘기할 때 전압이 반으로 줄어서 됐죠? 200이 아니고 100으로 반으로 줄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어? 전압을 반으로 줄이면 전류는 반으로 준다 그랬어요. 정신 차려라. 왜요?
IR에서요.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 실제로 변하는 건 뭐다? 전류가 변하고 저항은 바뀐다 안 바뀐다? 이거 절대 안 바뀐다 그랬습니다. 저항은 도선의 굵기와 길이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변하는 값이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100이고요. 여기가 됐죠? 네, 그대로 200이라면 전류 어떻게 된다? 2분의 1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전압이 변한 만큼 전류가 같이 변해서 얘가 2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전력은 50으로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로 바뀐 거다.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전압이 반으로 줄면 전력은 4배로 줄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이 문제는요. 니크롬슬에 발생하는 전력을 200이 아니고 얼마로 만들래요? 100. 다시 말해서 전력을 몇 분의 1로 줄이고 찾으래요? 2분의 1로 줄이고 찾으라는데 1번은 몇 분의 1로 줄었어요? 4분의 1로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4분의 1로 줄어서 얘 틀렸어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요. 니크롬손을 2등분하여 그중 한 개를 100V에 연결하면 그랬습니다. 자, 니크롬손이라는 건 저항인데요. 저항이 이렇게 된 게 200ohm이에요. 근데 이걸 반으로 자른대요. 몇 ohm 됩니까? 정신 안 차려? 반으로 자른데 몇 ohm 되니? 100ohm 되죠. 길이가 절반으로 줄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길이가 절반으로 줄니까 얘가 100ohm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100ohm짜리를 몇 볼트에 연결합니까? 100V요. 그러면 전류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열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압은 100이고요. 전류는 1이니까 발생하는 열량이 얼마입니까? 100이죠.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왔죠. 그래서 2번은 맞다. 1번은 틀리다. 그래서 자 3번 보시면 이 니크롬선에 똑같은 니크롬선 한 개를 병렬로 더 연결해봐 라고 하는데 지금 니크롬선 하나가 200인데요. 거기에 200짜리 하나를 더 병렬로 연결하래. 빨리 합성저항 구해. 얼마 되니? 얼마 돼? 200이니까 얼마? 100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항 100짜리 하나가 있는데 이 100짜리 하나에 몇 볼트를 연결한대요? 200V 연결한다는 거죠. 그러면 200V를 연결을 합니다. V는 IR에서 200V를 연결하는데 저항은 100이랍니다. 그럼 전류는 얼마입니까? 2죠. 맞아. 그럼 얘는요. 200V에 2A니까 얼마? 400W를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100 만드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이 니크롬선에 똑같은 니크롬선 한 개를 직렬로 더 연결하면 그러면 200짜리 한 개를 더 직렬로 연결하면 얼마 되니? 400 되죠. 그러면 이렇게 400으로 만든 다음에 200V에 연결하면 그랬으니까 200V에 연결하는데 저항이 400이야. 전류는 얼마니? 2분의 1이죠. 됐어. 그러면 전력은요 라고 했으니까 전압 200에 전류 2분의 1 얼마 만들어집니까? 100 만들어지죠. 되겠어? 그래서 맞는 건 니은하고 디귿이 아니 니은하고 리을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전력이 생겨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자 8번 질문. 그래서 여기다 9번 질문 없어요. 10번 질문. 자 10번은요 전반사죠. 전반사가 일어날 때 몇 도부터 전반사가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실제로 전반사가 일어나기 직전. 됐어?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의 관계 알죠? 인계각이 세타일 때 굴절각이 90도인 그 전반사 일어나기 직전. 이거보다 각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전반사 일어나 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물속에 어떤 아이가 물밖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물밖이 뻥 뚫린 상태로 보일까? 안 보인다고 했어요. 왜? 물은
느린 매질이고 공기는 빠른 매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빛이 이렇게 가서 빠른 물줄기에서는 굴절각이 크니까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렇죠? 자, 조금 더 내가 옆을 보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이 각도가 변하는 거 보이세요? 입사각이 점점 뭐 해주고 있어요? 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간 이렇게 굴절각이 90도가 된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다시 돌아오는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하늘로 빠져나가는 빛이 하나도 없어. 하늘을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은요, 이렇게 뻥 뚫린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늘은요, 전반사가 일어나기 전 여기까지만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네, 그러면 반대쪽에서도 같은 거리 떨어진 거기까지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됐냐? 그래서 망망대해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도 실제로 하늘이 보이는 건 요만큼만 보이고 여기는 하늘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됐죠? 이걸 처음으로 알아낸 과학자가 스넬이라서 스넬의 창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그러면 이 스넬의 창에서 여러분들 우리 저번 시간에 스넬 법칙 설명해 줬죠? 스넬 법칙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큰데 그때 입사각의 크기,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에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하고요. 요 상태. 됐어? 근데 내가 여기서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굴절각이 뭐해지니? 더 커지죠. 그래서 빛이 하나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온전히 다 안으로 들어오는 걸 전부 다 반사 대 전반사. 이걸 이용한 게 광섬유.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서로 속력이 다른 매질에서 빛은 통과할 때 뭐 한다? 직진할 수 없어서 굴절한다 그랬죠? 그 굴절할 때 나타나는 관계를 설명한 게 스넬 법칙, 굴절 법칙.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전반사는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일어나는 경우로요, 우리는 상대 굴절률 N 물 공기 이렇게 갈 때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N 물 공기에서 상대 굴절률 알아내는 건 두 매질 사이의 속력 차이니까 V 뭐니? V 뭐니? 공기 분의 V 물. 맞아요? 네, 는. 자, 속력은 V는 F 람다죠. 그러니까 여기 F 공기 람다 공기 분의 F 물 람다 물인데요. 맞아요. 항상 출발한 곳은 분자, 도착한 곳은 분모에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아무리 물에서 공기 중으로 가더라도 꼬맹아 변하지 않는 게 뭐라 그랬어? 진동수니까 얘는 똑같으니까 약분돼서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 굴절률은요, 람다 파장으로. 그래서 파장의 비율로 얘기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건 바로 속력에 따라서 각도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각도를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인 값 치환하면 사인 세타 공기분의 사인 세타 물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 근데 절대 굴절률만 거꾸로 쓴다. N 물분의 N 공기로 쓰면 된다. 맞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임계각은 물에서 생긴 임계각, 공기에서는 사인 값이 얼마? 90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 90이 얼마?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상대 굴절률은 임계각의 사인 값입니다. 됐어? 그리고 그 상대 굴절률은 어떻게 구해요? N 물분의 N 공기. 다시 말할게요. N 느린 매질분의 N 빠른 매질. 그게 사인 임계각의 크기. 맞아?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임계각은 N 느린 매질분의 N 빠른 매질. 그게 임계각의 크기인데 여기서 줬죠. 거기서 느린 매질은 뭐예요? 투명체. 투명체의 굴절률 얼마?
2. 그러면 느린 매질의 굴절률이 2고요. 빠른 매질은 공기죠. 공기의 절대 굴절률은 얼마로 본다? 1로 본다. 알겠어? 이게 쌓인 임계각의 크기니까 임계각이 몇 도? 몇 도? 사인 세타가 2분의 1, 몇 도? 30도래요. 됐어? 그러니까 얘는 30도보다 각도가 커지는 순간부터는 전반사 할 거야. 이런 얘기야. 됐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물통이에요. 방원 장치가 여기 있을 때 얘로부터 정확하게 30도 각도인 요만큼만 막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빛을 쏘더라도 빛이 하나도 밖으로 못 나가요. 됐습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 각도가 30도란 얘기야. 근데 꼬맹아 이때요. 요 각도가 30도인 이게 뭐니? 힙하죠, 힙하. 그랬을 때 우리 길이 관계 알고 계시죠? 1대 2대 루트 3 맞냐? 그랬을 때 루트 3에 해당되는 실제 거리가 얼마래? 1이래. 그러면 1에 해당되는 실제 거리는 얼마일까? 루트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 반쪽짜리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1이면 돼. 그 얘기하고 있잖아. 됐어? 그래서 위에 중심으로부터 루트 3분의 1만큼의 거리에 막을 대서 씌워놓으면 빛이 하나도 밖으로 안 나가요. 이런 얘기야. 이게 간단한 문제야.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이거 풀 수는 없잖니. 이거 보시면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매질을 NAB로 쓴다면 뭔가 보여줄게요. AB 이것도 사인 세타 AB 이것만 뭐 거꾸로 D, A 이렇게 쓰라고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절대 굴절률하고 자기 값을 이렇게 곱하면 보여요? 네. NA 사인 세타 A는 MB 사인 세타 B죠. 아니야? 네. 이렇게 곱해도 되죠? 됐어? 그러면 NA 람다 A는 MB 람다 B의 값이랑 같죠? 이렇게 곱해도 되죠? 됐어? 네. 그러면 NAVA는 MB VB 맞아? 이런 관계를 가져. 되겠니? 절대 굴절률이 아니고 지네들 것끼리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할 때는요. 자, 보시는 것처럼 VA 람다 B는 VB 람다 A 이런 관계. 서로 엇갈려 곱하면 돼요. 됐어? 그 다음에 얘도요. 이렇게 곱하면 보이죠? VA 사인 세타 B는 VB 사인 세타 B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상대 굴절률. 됐어? 보여요? 아니지. 이거 A죠. 이런 관계 가지고 있어요. 됐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하겠어? 괜찮아? 이런 느낌. 모르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면 이때쯤이면 맞은 개수가 지금이랑은 좀 다르게 나왔어야 했는데 틀린 거 확인 안 해? 틀린 거 공부하셔야죠. 그러려고 공부하시는 거잖아. 자, 펴. 이제 책을 피시면 합니다. 책에서 질문 어디까지 했죠? 그러면 두 번째 기본 문제 질문 받았나? 예를 들어서 47페이지 질문 받았나 확인. 받았어. 48, 49 넘겨. 50, 51 됐어요? 네. 52, 53에 질문 있는 거
넘겨. 자, 54페이지 질문 있는 거. 없어? 네, 넘어갈게요. 심화 문제는 한 바퀴 돌리고 와서 할게요. 넘어가시면, 자, 전기. 됐죠? 자, 이미 시험지로 내용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론 설명 없이 간다. 됐죠? 자, 문제 풉시다. 자, 86페이지부터요. 86부터 93까지 빠른 속도로.
질문. 네. 질문. 질문 있냐고. 안 먹고 와. 밥을 먹어.